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원노트로 녹화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노트로는 녹음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녹화하기도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녹화도 가능하겠죠. 또는 이제 카메라를 연결했을 경우에도 녹화가 될 테고요. 그러면 녹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삽입에 보면 오디오 녹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 녹음.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녹음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녹음이 되고 있는데 제가 녹음을 하면서 여기다가 녹음 중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또 다른 부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걸 2로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녹음 서식 파일은 지우고요. 녹음 3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중지라고 있죠. 중지를 제가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녹음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녹음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녹음이 되고 있는데 제가 녹음을 하면서 여기다가 녹음 중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또 다른 부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걸 2도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녹음 서식 파일은 지우고요. 녹음 3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중지라고 있죠. 중지를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녹음이 된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녹음 기능 중에 지금 이 표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중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또 다른 부분에 녹음 하고 있습니다. 이걸 2도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녹음 서식 파일은 지우고요. 녹음 3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중지라고 있죠. 중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원노트로 녹음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세미나 강의를 갔을 때 어떤 목차가 있을 테고 거기에서 뭐 주는 뭐 PDF 파일이라든지 또는 뭐 파워포인트 자료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강의를 녹음을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으로 녹음을 시작을 하면서 그 강의가 넘어갈 때 그러면 녹음 파일 자체는 예를 들어서 40분짜리 뭐 강의라 그러면 40분 동안 지속적으로 녹음이 될 텐데 그 중간중간에 뭐 챕터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구분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또는 그 자료에다가 원노트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뭐 사인펜이라든지 체크를 할 때 어느 부위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 녹음 파일에서 요게 지금 보면 요런 것들이 목차 같은 개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녹음과 필기를 동기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냥 처음에 보면 좀 이 내용이 좀 헷갈리시거나 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가시긴 할 텐데 요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거나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면 뭐 어디 세미나라든지 강의라든지 학생들한테는 특히나 좋은 내용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테스트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요 기능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세요. 원노트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사용법보다는 활용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것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원노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삭제를 제가 할게요. 요것도 보면 이렇게 삭제를 하고 지금 녹화 같은 경우에도 녹화가 되는데 지금 저는 데스크탑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서 요 녹화하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노트로 녹음하기 요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 부분도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원노트 녹음하기 요것도 이제 끝내보고, 그 다음에 원노트의 강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검색이 굉장히 훌륭하게 돼 있어요. 원노트로. 그리고 원노트는 뭐 손글씨나 이미지 글씨도 검색이 돼요. 그리고 검색 범위도 조정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페이지를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인터넷에서 스크랩을 제가 한번 하나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이제 그 유현진 관련 인터넷 기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인터넷 기사인데, 그럼 여기서 요렇게 요 부분을 요렇게 지금 복사를 해서 넣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요건 그림 파일이에요. 그림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OCR 기능을 배웠는데, 여기서 보면 그림에서 텍스트 복사를 해서 하면 여기 있는 글씨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한글에서 보면 이게 글씨가 좀 이렇게 보면 좀 정확하게는 아니고 영어는 더 정확하게 되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적화가 덜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글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지원을 하진 않아서 수정을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 글씨가 좀 가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요게 지금 그림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요 탐색 여기 보면 여기 컨트롤 E키가 돼요. 단축키로는 그냥 컨트롤 E키를 눌러서 아까 그 글씨 중에 제가 메이저 리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걸 해보면 그림 파일에서도 글씨를 검색을 해줘요. 메이저 리그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메이저 리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글씨나 이미지 글씨도 검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색 범위도 여기 메이저 리그라고 치면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전체 필기장을 여기 요거를 이렇게 요 정도 해야지 보이나 봐요. 모든 전자필기장, 현재는 모든 전자필기장인데 요거를 조금 나누어서 뭐 이 섹션이나 요 전자필기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서 추천이라는 걸 보면 지금 제 요게 다른 드라이브에 모바일 바인더에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 전자필기장이라고 하면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 모든 전자필기장으로 했을 때 추천 도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가기로 할 때는 Alt 누르고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 조금 전에 왔던 대로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능, 검색 기능 이걸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원노트를 아웃라이너로 사용하기인데 요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제가 뭐 간단하게 테스트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독서를 이제 원노트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걸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이걸 소리 끄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게 제가 그 책을 원노트에다가 이제 압축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건 제가 한 2배속으로 돌려서 좀 빠르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1배속으로 보면 그냥 천천히 타이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라이너라는 거는 요렇게 지금 계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엔 독서를 할 때 그 요약본을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책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거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여기 보면 계층 구조가 요 아웃라이너 기능이거든요. 요 정도 해서 보고, 그러면 지금 보면 마인드맵의 라이트맵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마인드맵 프로그램, 저는 이제 마인드젯의 마인드 매니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마인드맵에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뭐 방사형도 있고 뭐 트리 구조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그냥 오른쪽으로만 하는 라이트맵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 워크플로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와도 유사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유료고,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5기가까지 지금 이제 무료고, 그 이상은 오피스 365를 구매를 하거나 또는 원드라이브를 구매를 해서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탭키하고 시프트 탭을 활용해서 단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작업을 했던 거를 보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3시간 수면법이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아웃라이너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맵의 라이트맵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요 앞에 보면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요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구장에는 큰 구장에 뭐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7장 같은 경우에는 2가지. 근데 제가 지금 아마 5장까지인가 6장까지구나. 6장까지 지금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보면 요 계층 구조에서 요거 하나가 되겠죠. 요거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하나 계층 구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요걸 뭐 나중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선택해서 수준 2나 3까지, 여기 수준 5까지 충분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아웃라이너도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활용법에 가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원노트 강의 아웃라이너로 사용하는 거 요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 앞에서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여기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전체 원노트 실습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가 보이는 걸 보면 여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면 실습 1, 실습 1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실습 1, 실습 2도 끝났으니까 실습 2, 지금 실습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활용이 가능하신 거니까, 요 기능을 잘 모르셔서 원노트의 기능이 뭐 그냥 워드 프로세서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알려드릴 거는 오피스 렌즈 관련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오피스 렌즈, 여기 보면 요게 제 휴대폰이거든요. 스마트폰.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기다가 오피스 렌즈라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오피스 렌즈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여기를 지금 제가 하나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이게 바로 안 되네.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제가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을 누르면 지금 기본적으로 오피스 렌즈에서 갤러리, 이건 스마트폰의 갤러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원노트, 여기 보면 원노트 강의에 탁쌤의 원노트 강의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변경하시려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잠깐만요, 스마트폰에서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저장 위치 변경이라는 게 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원노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원노트 강의, 탁쌤의 원노트 강의,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보면 탁쌤의 원노트 강의랑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탁쌤의 원노트 강의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럼 전송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떴죠. 여기 지금 동기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요걸 눌러보면 지금 조금 전에 오피스 렌즈에서 찍은 거, 제가 지금 여기 재산세 나온 것 같아요. 재산세 나온 거에 대한 뒤에 요건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명함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명함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있긴 한데, 원노트를 활용해가지고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바로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이 오피스 렌즈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것도 그림 파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OCR 기능을 통해서 여기서 그림에서 텍스트 복사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구제 방법에서 요거는 이제 글씨가 또렷해서 요 내용들이 그대로 거의 잘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노트를 쓰다 보면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조금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려면 스크랩을 할 때도 링크 위주로라든지 URL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요 텍스트로 추출이 돼서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요 그림으로 뭐 저장하는 것도 좋지만 요 그림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요 텍스트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방법도 용량 관리 면에서는 뭐 나쁜 선택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오피스 렌즈까지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요 빠른 노트랑 요 나머지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